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숙제가 뭐였죠? 탈체질을 압시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8가지 중에서 우리가 2가지 배웠잖아요. 2가지. 두 체질을 배웠잖아요, 애들이. 그죠? 네. 무슨 체질 배웠어요? 네? 금양체질. 또 목양체질 배웠죠? 체질, 목양체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나머지 6개 또 있겠죠? 나머지 6가지 딱 이렇게. 금양체질은 뭐가 해롭다고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해로워요? 금이 해로워요. 목양체질은? 포도양성. 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 책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요. 탈체질 앞에 펴보세요. 탈체질을 앞에다 펴보시고요. 목양체질 나옵니까? 네. 자, 목양체질은 딱 이게 이제 다 어떤 목양체질이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양체질을 딱 특징적으로 얘기한다 하면 체격 특징이 딱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딱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최윤 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최윤 씨 생각하셔도 돼요? 눈사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모든 게 다 동글동글해, 이렇게. 모든 게 다 동글동글한 사람이 마치 불러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위에 그런 분도 있어요? 딱 봤을 때 모든 게 동글동글해. 자, 이게 모든 체형적 특징을 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좀 과장하게 보셨는데, 얼굴이 동그래요. 몸통도 또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하시면 어깨는 어떤 거예요? 어깨는 좁죠. 어깨 넓지 않아요. 어깨는 좁고 대신 어디가 배가? 배둘레가? 그럼 옛날 이런 사람들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사장님이라고 불렀을까? 왜 사장님이라고 불렀을까? 네? 사장님들이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여러 산업이 복잡해져서 빼빼 많은 사람들도 많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 목양체질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 냄새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배가 뚱뚱한 사람들이 얘네 많았던 거예요. 네, 사업을 잘해요. 그리고 또 이게 뚱뚱하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어? 욕심이 적다? 내 놓는 것보다는 이거 싸우려고. 그러니까 모든 특징이 다 또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싸우려고 하니까 빼빼한 사람이 많고 뚱뚱한 사람이 많겠어. 네? 대부분의 목양체질은 빼빼한 목양체질도 있는데 대부분의 목양체질은 뚱뚱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잘 살죠. 남들 한개 먹어도 살 잘 쪄요. 네. 그리고 부자가 될 확률도 높겠죠. 잘 싸. 뭐든지 잘 싸. 네. 잘 싸. 8체질 중에서 네? 이 사람들이 8체질 중에서 음치에 속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당신 노래 잘해? 노래 못해. 그리고 보통은 다 모든 원칙이 그렇지만 보통은 다 과묵해요. 과묵하다는 뭐예요? 말이 없어. 자기가 내키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말이 없어진 이상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말이 없을까? 왜 말이 없어? 이 사람들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지니까 자기가 말을 아끼는 거예요. 어디 모임에 가도 여러분들 이제 모임 많으시잖아요. 모임을 많이 가면 그러면 이제 잘 관찰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막 무슨 서로 논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상황 살피려다 한 마디 툭 던져. 그 사람이 이기는
한 마리 딱 던졌는데 안 맞는 사람 딱 있다가 한 마리 툭 던져버리는데 그 사람이 윈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보통 노름판에, 포카 치는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노름 잘하는 사람들, 포카 잘 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자기가 좋은 편을 가지고 있는데 나쁜 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상태를 남한테 알리면 좋아, 안 나빠? 나쁘죠? 이 사람은 좋은 편을 가졌는지 나쁜 편을 가졌는데 얼굴에 전혀 표정이 변화 없는 거야. 표정이 변화가 없어. 남한테 자신의 감정을 절대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겠어. 왜 사업을 잘하겠어?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람과 그 사업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어떤 사람과 사업에 대해서 뭘 해야 돼? 거래를 하면 뭘 해야 돼요? 미국 당국은 뭘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먼저 제시를 해야 돼? 제시하면 안 돼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제시하게 만들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 네. 자기 감정을 절대 먼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나쁜 말로 하면 속을 잘 알 수 그리고 또 다른 말 하면 음흉하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체질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 부분이나 남성분께서 이체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양체질은 고혈압이 정상이에요. 거기 책에 있으니까 빨간 줄 쳐놓으세요. 고혈압이 정상이야. 보통 우리 혈압이 평균 130에 90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목양체질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 150, 100 이 정도 돼야 돼. 이게 건강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건강검진 대부분 다 봤잖아요. 그 건강검진 봐도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목양체질 건강한 사람이 150, 100인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딱 혈압 닥쳐있어. 의사가 딱 보더니 뭐라고 해요? 당신 고혈압이야. 당신 오늘 약 먹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약만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의사가 뭐라고 했어? 또 고혈압약을 먹으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 또 주위 사람도 주겠죠? 뭐라고 주위 사람 주겠어? 뭐라고 주위 사람 주겠어요? 음식 가려고 그랬지. 당신 지금까지 고기 많이 먹고 지냈지? 예.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당신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말고 생선을 열심히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거 잘 지킨다고 와서 혈압약 먹고 채식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병원으로 가는 거야. 의사를 만나는데 병원 못 찾은 게 아니라 병원 가는 거야. 자기 스스로 병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을 억지로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혈압이 높아야 좋다는 거야. 높아야. 이거 억지로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괜히 가만히 있어도 괜히 피곤하고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막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고기를 안 먹고 생선 먹고 야채 먹고 이렇게 되면 더 피. 아주 중요해요. 이런 얘기 하는 데 없죠? 고혈압이 좋다고 얘기하는 데가 어딨어?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해요. 고혈압이 정상이다. 평소 말이 적고 숨이 짧아 노래가 잘 안 되는 음치가 많다. 말을 많이 하면 가려 피곤해.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육식과 더운 목욕을 즐기면 살이 희고 채식과 생선을 즐기고 냉정을 다져는 승기공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피부가 하얗고 부들부들해, 푹신푹신한 그런 게 태어나는데 이제 고기를 안 먹고 생선 먹고 채식 잡고 하는 얼굴이 시커매져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시커매지기 시작해.
그럼 나빠지는 거야. 간이 나빠지는 거야. 간. 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치질이에요. 그, 목욕치질하고 금양치질은 뭐라고 했죠? 목욕치질, 금양치질 뭐라고 했죠? 정반대. 정반대. 완전 반대. 자, 그러면 목욕치질이 음침은 금양치질은 뭐겠어요? 노래를. 노래를 잘하든지 음악을 잘하겠죠? 그죠? 네? 네. 그 아주 유명한 작곡가, 예? 아주 유명한 작곡가, 뭐 성악가 이런 사람들을 금양치질이 많아요. 베토벤 같은 분들이요. 예. 자, 금양치질은 우리가 최근에 어떤 사람 생각하자면 하면 되냐면 금양체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창의성이 뭐예요? 창의성. 창의성. 자, 어떤 금양체질이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하든지 뭘 발견하든지 했어요. 그 전 시대에는 없었던 거. 그 전 시대에 누가 만들었죠, 이거? 전부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 아저씨가 있기 전에는 전구라기 없었죠, 세상에. 그쵸?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전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발견하거나 해내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무슨 발명가라든지 작곡도 똑같죠? 작곡도 그 전 세대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금양체질이 작곡한 능력은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남들은 못 듣는 소리 자기 들려, 귀에.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어거스트 러시? 아이, 모르시는구나. 어거스트 러시 보세요.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 있어요. 기타 치는 음악 천재 소년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혹시 장한나라고 아세요? 장한나. 첼로 연주하는 장한나는요 너무 귀가 예민해가지고 멀리서 어떤 집에서 막 설거지를 막 요란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삑삑 내는 소음들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들으면 잠을 못 자요. 우리가 또 들리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어떤 소음이 막 생기면 그 사람 잠을 못 자요. 너무 귀가 예민해. 네, 그럼 금양체질은 어디 있냐면요 맨 밑에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다음 2013년도에 이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재밌는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지금요. 네? 누구예요? 네? 미스터 안 있죠, 그죠? 네. 그분은 금양체질.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뭘 만들었어요? 세상에 없던 거. V3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금양체질의 특징은 뭐냐면 금양체질은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 혼자 공부하고 남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막 부대끼거나 이런 거 말고 혼자 막 하는 거 금양체질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이제 대선에 나온다는 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철수 씨가 금양체질인데 그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면 자신이 잘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야. 떠밀려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창의적인 걸 좋아하고 자, 우리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 아토피 피부염 있잖아요.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성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토피성. 잘 모르는 뜻이에요. 아토피라는 뜻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는 거야. 아토피성 피부염. 네. 그러니까 이런데 뭐 귀 밑에 이런데 목 이런데 이런데 겨드랑이 이런데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양체질이 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아토피 피부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조금 빨간색이 난다고 아토피는 아니고 진짜 아토피는 피부예요. 피부에 이렇게 피부 여기 피부에 피부 표면에 이렇게 덕지덕지 한 겹이 더 끼어. 마치 코끼리 피부죠. 그런 분들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아토피는 몸에 모두 드러나는 것도 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얼굴 쫙 같이.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 여름에도 짧은 팔을 못 입고 다니는 긴 팔 가리고 다니는 그런 아토피가 진짜 아토피. 금양체질에만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고기 먹어서. 고기 먹어. 그 금양체질이면 아토피 피부에 생겨서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첫 번째 고기를 끊어. 고기를 끊어야 돼. 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금리가 해롭습니다. 금리. 금리가 있으면 금리를 빼야 돼. 반드시. 금리를 빼야 돼. 자, 했고. 자, 이제 목양체질 있고요. 목양체질 하기 전에, 목양체질 하기 전에 먼저 뭐랄까, 토양체질 할 거예요. 토양체질. 토양체질. 네, 이제 지금 토양체질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토양체질 요걸 좀 많이 하거든요. 미리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토양체질이신 분들은. 자, 토양체질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양체질.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 딱 처음에 딱 여기 얼마나 이쁜데 얼마나 급하면 첫 특징이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8체질 중에서 제일 성질이 급해. 자, 성질이 급한 걸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네? 성질이 급한 걸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성질이 급한 거 예를 한번 해볼까요? 행동보다 뭐가 빨라? 말로 다 해결하죠, 말로. 그러니까 가서 말로 다 해결해. 온 상황 다 참견하고, 예? 온 상황 다 참견하고, 말로 다 해. 그리고 집에서는 쌀이 떨어졌는지 뭔지 모르고 막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다 힘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집에서 쌀이 떨어졌는지 없는지 뭔지 신호도 안 쓰고 막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막 잘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예? 그게 뭐야? 실속이 있다 없다? 실속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보통은 다 잘하죠. 토양체질들은 언변이 좋아. 자, 언변이 좋아, 언변이. 그리고 사교적이에요. 사교적. 언변이 좋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럼 뭔 일이 어울리겠어요? 언변이 좋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어떤 일이 어울리겠어요? 제일 잘 어울리는 일이 뭐예요? 제일 잘 어울리는 일이 뭐예요? 영어일 거니, 영어. 영업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진실만 얘기할까요? 진실만 얘기하지 않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써들으면 50%는 가짜지. 그거 아세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이거 세석구나 사셨구나. 예? 영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50% 무조건 거짓말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근거가 없는 거짓말,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 자, 이제 토양체질들이 거짓말 종류가 있어요. 목양체질 하는 거짓말도 있고, 토양체질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면, 뭐 영업하다가 거짓말 할 수 있고, 뭐 거짓말 한다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 근거가 없는 거짓말. 근거가 없는 거짓말. 예? 무슨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현빈이라는 배우가 어떤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는데, 현빈이라는 배우가 드라마에 나왔어요. 사는데 옥탑방에 살아요. 옥탑방에 사는 거는 돈이 많다 적다? 돈이 거의 없다. 옥탑방에 사는데 외출 집에서는 후주구나 입고 있어. 네? 외출 딱 하려면 머리부터 발까지 명품으로 탁 입고 탁 나가가지고 뭘 행세를 했어. 재벌 아들 겁니다는 그런 거죠. 근거가 없는 거짓말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네? 쇼핑몰 있죠. 쇼핑몰이나 또 여기 무슨 이제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에 쇼핑 호스트 있죠. 쇼핑 호스트들 다 얘기해서 말 잘해 못해요. 네. 어쩌면 저렇게 말 잘할 것 같아요. 마치 혀 밑에다가 무슨 못할 나오는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 창고에는 1000개가 쌓여있는데 3개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다. 창고에 1000개가 있는데 1000개가 있는 걸 알아 몰라요? 본인이 알죠, 그죠? 근데도 3개밖에 안 남아서 빨리 열어도 빨리 전화하셔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토양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말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일단 타고날 때는 소화력이 강해. 소화력이 강해. 그리고 여기 얼굴 중에서 체형으로 발달한 것이 눈이에요. 눈. 토양 체질, 눈이 발달했어. 아까 금연 체질 뭐가 발달했다고요? 아까 금연 체질 뭐가 발달했다고? 귀가 발달했죠. 금연 체질 귀가 발달했어요. 그럼 목양 체질 뭐가 발달했을까? 목양 체질. 아까 그 얘기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했다. 토양 체질은 눈이 발달했어. 눈. 자, 영화배우 이병헌 딱 보세요. 이병헌이 최고 그 이병헌 얼굴 중에서 최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시각이 발달해서 시각이 발달해서 화가들이 많아요. 화가 색감각이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토성 얘기했죠. 토성에 뭐가 있다고? 띠가 있어요. 토성에 띠가 왜 있을까요? 이 토체질 토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질은 우리 행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했죠. 띠가 있는 거랑 토양 체질이랑 어떤 게 연관이 있을까? 토양 체질이 뭐가 좋은가 그러면? 시력도 좋고 색감각도 좋고 뭐도 좋을까요? 띠라니까 띠 패션 감각이 좋은 색감각이 좋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색의 조화를 안다는 거예요. 조화. 색이 조화되는 거. 저희 딸내미는요,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연필로 그려놨을 때 잘 그렸어요. 색칠만 하면 엉망이에요. 색칠만 하면 엉망이에요. 연필로 그렸을 때는 잘 그렸는데, 색만 칠하면 엉망이 돼. 무슨 체질일까? 반대. 취향 체질. 색감각이 최고예요. 색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어떻게 되겠어? 딱 보면. 걔가 지가 스스로 시대에 들어오서 딱 입고 어떻게 했어? 참 못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패션 감각이 꽝이다. 네? 그리고 자기 딸이면 다 잘 챙겨 입었어. 다 챙겨 입었는데 가방을 딱 들었는데 가방이 안 어울려.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죠? 네. 토양 체질은 안 어울릴 일이 있지는 않아요. 안 어울릴 일. 다. 그리고 아까 목양 체질은 혈압이 높아야 좋다 했잖아요. 그죠? 토양 체질하고 금양 체질 혈압이 낮아야 좋아요. 저혈압이 정상이에요. 토양 체질하고 금양 체질. 근데 토양 체질이 혹시 고혈압이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많겠죠? 문제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토양 체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사람이 나쁜 쪽으로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네, 사기꾼. 이것도 모르다 하지 마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 최근에 저기 뮤지컬 됐어요. 모르시는구나. 이거 나쁜 쪽으로 나가는 거야. 나쁜 쪽, 사기꾼. 캐치미 이프 큐라는 영화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 네? 시대의 사기꾼에 관한 영화예요. 네. 자, 나쁜 쪽, 좋은 쪽. 원변 좋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뭐 하면 좋겠어요? 좋은 쪽. 원변 좋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뭐 하면 좋겠어요? 자기 실속 못 차리고, 실속을 못 차려요. 그게 중요해. 실속을 못 차리는 게 중요해. 실속을 차리면 안 돼. 실속을 못 차리는 게 중요해. 좋은 쪽. 뭐겠어요? 봉사활동.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면서.
얼마 전에 있잖아. 좋은 예가 있잖아. 그것도 뭐도 하지 마세요. 울지마 던져 나오시고 이태로 신분이 같은 분이요. 오. 네? 자기가 암이 걸리지도 모르고, 네? 아프리카 애들 위해서. 네. 이거 평시지예요. 평시. 다제 나이가 가능해. 울지마 던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거기 그분이 뭐 하셨어요? 원래 직업이 뭐야? 의사고, 또 신부님이고, 또 뭐도 하셨어요? 악기도 하시죠. 못하는 게 없죠. 노래 듣는데 기타 잘 치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시 잘하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아주 잘하는 건 없어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하죠. 네? 여러 가지 다 잘하지만 한 가지 다 잘하는 건 없어요. 네? 기타를 잘 치지만 아주 잘 치지 못하고, 노래를 잘 부르지만 아주 잘 부르지 못하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재능을 타고난 거예요. 실이 사기꾼이 되는지, 역사에 남는 광수활동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는 자기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리가 따라 건강이 나쁜 건 아니고, 자기 조건, 자기가 삶의 조건, 어떤 조건의 사이에 자기가 처해 있느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게 8체질 중에 최고 급한 체질이에요.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뒤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뒤끝은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예? 본인이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뒤끝이 본인이 뒤끝을 모르거든요. 아, 그 정말이에요. 본인이 뒤끝을 알면 뒤끝이 있지. 자기가 해고도 자기가 입을 뱉었잖아, 뱉어가 몰라. 후회가 없어. 뒤끝을 모르니까 뒤끝이 없는 거야. 뒤끝을 알면 뒤끝이 있지. 그러니까 뒤끝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자, 이제 8체질 중에서 두 번째로 성질 급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질 급한 모금 체질이에요. 모금 체질은 토양 체질하고 비슷해요. 서로 닮았어요. 서로 조금 닮았어요. 네, 두 번째로 또 성질이 급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성질 급한 것만 보면 토양 체질인지 모금 체질인지 몰라요. 단 모금 체질 스스로는 잘 알아. 자기가 토양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뒤끝이 있거든. 반성을 해서 반성. 자기가 급하게 행동한 거를 당신은 잘 모르지만 딱 지나가면 봐요. 그 실수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양 체질은 실수는 몰라. 실수한 거를 자기가 망걸로 얘기하면. 모금 체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8체질 중에서 최고 예민한 체질이에요. 예민한 체질. 예민하다는 게 뭐예요? 예민하다고.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그 모임에 처음 간 사람이 딱 그거 어떻게 분위기 다 해버려요. 뭐가 빠른 거예요? 예민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 눈치 빠르신 분. 본인이 눈치가 빠르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고백하세요, 빨리. 눈치 빠르다. 숨기고 계시는군요. 몸치는 숨길 수도 있어요. 모금체질은 이 체질의 특징이 대장이 약한 것이 특징이에요. 대장이 약해. 대장이. 그래서 병이 오면 다 맨날 어디 오겠어요? 똥 누는 거야, 맨날 병이 오는 거야. 똥 누는 걸로. 똥을. 배가 싸르르 아프든지, 변이 맨날 설사가 나든지, 대변 보러 가면 30분씩 보든지. 하여튼 대장이 나쁜 거는 늘 병이에요. 여름에 배를 이제 더우니까 배를 깔아서 잘 거 아니에요. 딱 까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새벽에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배가 차면 잠이 안 와요. 대장이 불편하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건강과는 크게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대변을 5번씩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모금 체질이 주위에 있어요. 모금 체질한테는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저 있잖아, 이렇게 딱. 감정이 약하여 조금만 섭섭한 말을 들어도 자극을 심하게 받는다. 옆에 그런 분들 있어요? 자백 가세요, 빨리.
절대 안 까먹어. 절대 안 까먹는다고. 뭘 안 까먹겠어? 뭘 안 까먹겠어? 섭섭한 얘기한 사람 안 까먹는 거야. 절대 안 까먹어. 네. 이 사람도 먹을치기도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채식을 먹거나 생선을 많이 먹으면 배가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만약에 고기를 먹을 때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상추쌈 싸먹어서 먹으면 그 다음날 변비를 받을 때 다 풀어져 있어요. 네?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야채가 그런 분도 있죠. 아, 잘못들 안 하시네. 그런 분들은 상추 드시면 안 돼요. 상추랑 깨집 드시면 고기만 드시면 돼요. 고기만 드시면 아우 편안하세요. 대신 뭐 쌈을 뭘로 싸먹어 그러면 그런 분도 있죠. 뭐 쌈을 걸어서 무쌈 넣으면 그냥 나오잖아. 수가 나오죠. 무쌈 싸서 드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고요. 자, 수양체질 얘기할게요. 수양체질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뭘까? 의심.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 잘 안 믿어. 뭘 안 믿느냐?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안 믿어. 그 누가 이제 그 수양체질을 다 출력을 다 하고 어디서 있어요? 어디 교회에서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믿기도 안 합니다. 교회에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가 잘 안 되는 분이에요. 네. 자, 보시면 어디 있냐면요. 변비가 특징이 나는 데 있어요. 변비가 특징.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2번, 화장실 가고 일주일 내내 화장실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도 별로 본인은 불편한 건 몰라요. 건강하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변을 안 보는 거는 병이 아닌 거죠. 네. 병이 아니다.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자주 변비가 안 와.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교장 선생님 이제 월요일날 학생들 딱 뭐 하는 거 줘야 딱 하면 하다가 교장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길어지면 꼭 쓰러지는 친구가 있지 한두 명. 네. 이게 수양체질이에요. 쓰러지는 친구. 왜 쓰러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네? 왜 쓰러질까요? 땀이 나니까 쓰러져요. 땀이 나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수양 체질은 땀을 내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땀을 내면 안 돼. 수양 체질. 자, 이제 최근에 끝났는데 런던에서 뭐 했어요? 런던에서 올림픽 했죠? 체조 경기 보셨어요? 체조 경기. 체조. 네. 체조 선수들 보셨어요? 체조 선수들 체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체조 선수 체형의 특징. 체조 선수 어떻게 생겼어요? 등치가 커요, 작아요? 아담하죠? 예? 아담해. 나이가 적어서 아담한 것도 있지만 보통은 다 아담해. 20살 때도 체조 선수는 아담해. 예? 아담하고 또 어떻게 생겼어요? 어깨가 어때요? 어깨가. 잘 생각해보세요. 체조 선수 봤을 때 어깨가 어때요? 어깨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체조 선수 어깨 넓어요? 힙이 어때요? 힙. 생겼잖아요. 부르세요? 힙 업뒤. 근데 여기 이게 무슨 기구예요? 평균대. 여자 기계체조 종목이잖아요. 평균대. 네? 여기 어떻게 막 뒤로 넣고 뭐 난리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떨어졌잖아요. 왜 안 떨어지겠어요? 뭘 하는 능력이 좋아 보여요? 균형을 잡는 능력이 좋죠. 균형 잡는 포인트가 엉덩이에요. 수양 체질의 엉덩이가 발달, 이 엉덩이 발달한 것 때문에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어깨가 넓고, 어깨는 넓고 엉덩이 넓고, 어깨. 4년 후에 올림픽까지 잘 보세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어떤 운동이든 다 잘해요. 수양체질들은.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말을 하면 관공서에 가요. 관공서 가면 대부분 다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아까 수영체질 반대가 뭐라고 했죠? 수영체질 반대가? 수영체질은 어떻다고 했어요? 만약에 수영체질을 사무실에 가서 하루 종일 당신 여기 앉아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 못해. 때려 죽여도 못해. 병나. 무슨 병이야? 열불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정반대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활 잘한다는 거야. 그럼 뭔 일을 들어가고 있겠어요? 사무, 회계 이런 거 보고 있겠죠. 네. 회계 일하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계 업무, 총무 이런 거. 딱 맡겨놓으면 절대 안 틀리고요. 딱 맡겨. 참견하잖아. 참견하는 싫어해. 딱 당신이 딱 일을 맡아. 딱 해. 그러면 내가 한번 넣어야 돼요. 제가 이제 다 해요.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한 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스타일이에요. 한 번 보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는 게 한 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딸내미가 수학치를 했죠. 걔 공부하는 스타일이요. 교과서를요. 한 번 딱 봐요.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요. 또 보고 한 5번을 못해. 자기 스스로 얘기하면 5번을 못해. 진도를 5번. 그래서 저희 아들은 노트 정리를 하는 게 없어요. 하고 노트 정리하는 게 없어. 근데 한번 딱 뽑아타면 바위가 들어가 있어. 누가 더 좋은 학교 갔을까요? 누가 더 좋은 학교 갔을까요? 네. 수영 체질을 걷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색으로 뭐 하는 일을 한번 시키면 안 돼. 아까 제가 왜 색 얘기했냐면 얘가 중학교 때 꿈이요. 중학교 때 저기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저기 경기도 하나씩 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거의 간다고 그랬어요. 정교육인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직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래 갈래? 밀어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취직을 하는 사람이고 딸내미 취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결석 안 돼, 안 돼. 딱 얘기 딱 애니메이션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열심히 많으면 그 다음은 이제 수음체질. 수음체질은 우리가 첫날 얘기할 때 이윤석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윤석. 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수음체질이 많지 않거든요. 자, 밥을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밥을 딱 먹으면 한번 딱 숟가락 딱 떴어. 입에 들어갔어. 한 100번 씹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밥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밥 먹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친구 있어요? 혹시?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 한 번 이렇게 밥을 먹으면 50번, 100번 씹겠어요? 그 사람이. 네? 네. 소화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8체질 중에서 소화력이 최고 약한 체질이에요. 수음 체질은. 수음 체질. 그러니까 위반소 생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요. 조금씩 자주 먹거나 이 사람은 딱 밥을 먹고 밥 먹고 꼭 하는 소리가 있어. 밥 먹다 힘 다 빠지네. 밥 먹다가 자기 힘 다 빠지는 거야. 그러면 듣고 싶어요. 근데 이 체질은 밥 먹고 절대 자면 안 돼요. 누울 수는 있어요. 자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금융체질 얘기하고 금융체질. 금융체질은 이제 현재를 생활하기가 좀 힘든 체질이에요. 금융체질, 금융체질, 금융체질. 금융체질, 여기가 아니라 요쪽에 가면요, 여기 복싱 체육관 있거든요. 복싱 체육관 아세요? 여기 성원아파트 여기 정류장 있는데 복싱 체육관 모르세요? 복싱 체육관 거기가
보셨어요? 일어나세요? 관장님이 누구예요? 거기 이거 걸어놨어요. 광고 딱 얼굴 딱 있거든 얼굴. 네, 최영수. 네, 그분이 금음체질이에요. 금음체질을 알고 금음체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거기 딱 보면 돼. 그 사람 딱 보면 최영수 딱 보면 금음체질이에요. 전형적인 금음체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새 넝쿨에 나오죠. 넝쿨에 맨날 저기 넥타이 우리 셔츠 다닌다고 입고 나오는 배우 이름 뭐예요? 이름 모르시죠? 누군지 알겠죠? 네? 거기서 이숙이 남자친구 나온 사람이요. 누구예요? 점장. 네, 점장. 걔가 너무 쳐지죠. 이름만 몰라. 네. 가수 세븐. 가수 세븐. 세븐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박하별 남자친구. 네. 세븐. 이게 금음체질이에요. 금음체질이 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딱 보면. 네? 무사처럼 생겼잖아. 딱 젖혀가지고 딱 볼 때. 네? 세븐이 그렇게 생기냐고요? 세븐 부럽지 않아? 아, 세븐 자세히 보세요. 네. 세븐이 아니고 휘성. 휘성. 세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휘성 얘기합니다. 휘성. 휘성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금음체질, 금형체질하고 뭐 이제 같이 금체질이니까 비슷한데, 금음체질은 유명한 가수들 많아요. 임재범도 그렇게 생겼죠? 임재범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딱 보면. 네. 이명박 아저씨도 금음체질. 가수, 또 연주 잘하는 분들, 음악성을 타고났으니까. 네, 음감이 좋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 있죠. 나는 피아노 배워본 적도 없는데 딱 보고 막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죠. 네? 실제로 우리 위에 있어요.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지.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금음체질인데,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정치가들도 많아요. 정치가. 그리고 이 금음체질의 아주 특징 중에 뭐냐면 독선적인 면이 있어요. 독선적.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 금음체질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박근혜 아버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체질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많이 있어요. 정치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독선적이었다고 알고 있죠. 네? 독선적인 거예요. 자기 꼴로 옳다는 거예요. 남의 말은 잘 안 듣죠. 네. 금음체질. 근데 이 체질은 나쁜 병이 많이 와요. 나쁜 병. 치매, 파킨슨병.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업 씨라는 분이에요. 김홍업 씨 뭔병 걸렸어요. 파킨슨병 걸렸어요. 얼굴 표정이 없어. 파킨슨병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 표정이 없어. 왜 표정이 없을까? 표정을 만든 근육이 굳었어. 그렇고, 또 이제 이 금음체질은 아까 모금체질은 뭐가 약하다고 했어요? 금음체질하고 정반대가 모금체질. 모금체질이 뭐가 약하다고 했어요? 그럼 금음체질은 뭐가 강하겠어요? 대장이 강해요. 대장이 강하게 문제야. 대장암이 잘 생겨요. 대장암. 왜 생기겠어요, 대장암이? 금음체질 대장암이 왜 생기겠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도 생기는 고기나 밀가루. 금음체질 밀가루도 많이 해로워요. 밀가루. 대장암 생기는데, 대장암 생기면 뭐예요? 병원 가면 대장을 자르겠죠. 대장을 딱 자르면 순간 건강해져. 대장을 자르고 음식만 잘 조절하면 그 병력이 전부 다 건강해져. 센 거잖아. 안 믿기죠? 대장 걸리신 분들 저한테 보신 거세요. 자, 그렇고요. 이제 하나 남은 토음 체질. 그 토음 체질이 아주 거의
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없다고 했죠? 희귀하다, 희귀하다. 근데 아주 희귀하지 않아요. 저희 생애배 한분 계세요? 저희 생애배 그 수험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지 생각해요? 이사님 아니세요? 자, 근데 소음 체질은 자, 그 생선 중에 아주 독성 있는 생선이 있잖아요. 뭐죠? 보고 중에서도 최고 독이 많은 게 보고알이거든요. 보고알이 이 사람한테는 보약이에요. 세상 이치는 뭐가 있으면 어떤 것이 100이면 100사람은 다 좋지 않아요. 예? 100이면 100사람가 만약에 인삼이 있다. 인삼이 있으면 인삼이 100이면 100사람은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인삼이 해로운 체질도 있다. 인삼이 해로운 체질도 많아. 인삼이 해로운 체질. 그러니까 보고알이 독이 있어서 사람한테 해롭지만 보고알이 이로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체질이에요. 보고알. 그래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민모 씨 데리고 오세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오늘 정작 얘기할 것을 이제 얘기하는 본론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관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인데, 자, 가족이 A 가족이 있고 가족이 B 가족이 있어요. B 가족이 있는데 가족 A는 부, 아빠, 엄마, 형, 동생, 누이 이렇게 5식구예요. 네? 5식구 가족 A. 근데 가족 B를 보니까 가족 B도 5식구예요. 부모, 형, 제, 자 이렇게 5식구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족 이 A가 생각해보자고요. 가족 A를 이제 우리 밖에서 저 가족 A를 봤을 때 가족 A가 보니까 가족 A 모두 5명이서 배고파 하고 있어요. 배고파 하고 있는데 왜 배고플까요? 왜 배고파? 왜 배고파? 왜 배고플까? 밥이 없어. 네. 가장 근본적인 건 밥이 없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이 없어. 밥이 없으니까. 예? 그 왜 밥이 없어? 왜 밥이 없어? 밥을 안 했어. 밥을 안 했어. 그럼 밥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엄마가 밥해요? 이 집은? 엄마가 밥해요. 엄마가 밥을 하는데 엄마가 밥을 안 했어. 그럼 엄마가 왜 밥을 안 했어? 왜 밥을 안 했어? 화났어요? 네, 왜 화났어요? 네, 남편이 이제 화가 났어요. 1번 화가 났어요. 2번 또 아팠어. 네, 아팠어. 엄마가 아팠어. 엄마가 화났어. 또 3번. 네?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번. 네. 바빠요? 빨리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많아요? 네, 할 일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빨리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 빠졌어요. 그것도 배고프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빠졌어요. 쌀이 없어요. 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 돈은 누가 벌어? 아빠가 버는 거예요. 또 자식들한테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이거 아빠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있어요. 집 나가면 엄마가 걱정되고 바빠요.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해결이 좋겠죠. 네? 바빠는 당사자의 엄마에게 쌀이 없으면 돈을 줘서 쌀을 사오게 하든지 화가 나서 쌀을 풀어주든지 아들이 집만 돌아오게 하든지 이런 게 해서 엄마를 달래서 밥을 했어요. 이제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배가 고픈 건 뭐야?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배가 고픈 게. 어디 현상 있잖아, 현상. 네. 현상. 이거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니까 결과적으로 현상 해결됐잖아, 그죠? 그래? 증상이 뭐였다고? 현상이 뭐였다고요? 배고파였어요. 예? 배고파였어. 그래서 딱 어느 날 딱 이제 A 가족 A를 해결해줬어. 잠깐만에 밖에서 해결해줬어. 어느 날 딱 가족 B를 딱 보니 가족 B도 배고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한번 저기 해결해봤으니 어떻게 해줬겠어? 엄마를 자꾸 막 했겠지. 엄마를 자꾸서 돈을 갖다 주더니 엄마를 막 하고 엄마 잘 되고 막 했었겠지. 엄마가 화를 벌컥 낸 거야. 엄마가 화를 벌컥 내. 여기랑 똑같은 걸 해주는데 여기랑 똑같은 조치를 해주는데 엄마가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화를 벌컥 낸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고요, 선생님? 네. 지금 아빠. 그러니까 뭐가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원인 파악이 안 됐고 조치도 그러면 조치도 엉뚱한 데 조치를 해버린 거잖아. 그 화가 냈어. 화가 난 건 뭐예요? 자, 가족 A랑 가족 B가 어떤 사람 A랑 어떤 사람 B라고 생각해보세요. 배고파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증상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사람 두 명이서 똑같이 열이 나고 겉도들 춥고 재채기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하면 어떤 병이야. 그래서 병을 두 사람이 갔더니 이 사람한테도 알게 주고 이 사람도 아프면 좋다. 그게 서양의학이에요. 예? 증상만 같으면 똑같은 조치를 해주는 게 서양의학이란 말이야. 증상만 같으면 배고파 똑같은 증상만 같으면 똑같은 처방을 해주는 게 서양의학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의학도 똑같아요. 증상이 같은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한의학도 똑같아.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했어? 원인이 서로 달랐잖아. 그러면 똑같은 약이 똑같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야, 발휘 못하는 거야? 발휘 못하는 걸 지나가지고 또 뭐가 나타났었어요? 사람은 이게 뭐야? 부작용이. 그래서 증상이 같아도 그 가족 간의 상황이 다르면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르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체질이에요.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체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인상 얘기했잖아, 인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인상, 신비의 영양 인삼이잖아요. 근데 인삼이 토양 체질이 있고 수양 체질이 있어요. 수음 체질. 이렇게 토성 가진 체질이요. 토성 가진 체질한테는 독이에요, 독! 약이 아니라 독이야, 독. 그러면 토양체질, 토음체질한테 인상을 좀 뭐가 난다는 거야? 부작용이 난다는 거야, 부작용. 여기한테는 좋아요. 수한테는, 수가 많은 체질한테. 인삼이 토로. 인삼이 토가 강해. 아주. 근데 자, 한국 사람의 특징적으로 한국 사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와서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요. 빨리. 이걸 배우잖아요. 왜 빨리라고 말을 먼저 들을까요? 빨리 재촉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외국인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 뭐야? 무슨 얘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 한민족의 퍼센테이지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야. 서양 체질이 한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퍼센테이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구호가 뭐야?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다이나믹이 뭐야? 역동적이잖아. 다이나믹이 수양치한테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다이나믹. 변화무쌍한 거. 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울리는 얘기예요. 다이나믹하다는 건. 변화를 즐기고, 변화에 민감하고, 유행에 빠르고.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다 성질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양 체질들이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많겠어? 수양 체질이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면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다 수양 체질은 아닌데 외국인들 판단할 때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이 있긴 해도. 네. 그러니까 대다수 거의 이 50%는 안 되지 제가 보기에는 한 35%는 무조건 넘는 것 같아요. 35%. 우리 인구 비율 따지면 서양 체질들이. 그러니까 인삼이 해로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 그래서 홍삼이 나와요. 담배에서 KTNG가 길짝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삼이 해로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삼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삼의 효능을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인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약하게 만든 홍삼.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인삼을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수출을 주로 해서 인삼을 최고 많이 우리나라 인삼을 소비하던 곳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해. 중국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뭐 중국은 단지 목체일도 많이 있는데 토실도 많아지고 근데 중국에 인삼을 수출해 보니까 일본산이나 필리핀산 같은 데는 별로 부작용 호소는 안 하는데 꼭 고려산 먹은 중국인들이 부작용 호소하더라고요. 별로 눈이 빨개진다고 머리가 아픈다고 이렇게 별이 났다고. 인삼이 안 맞는 분들이 나타내는 부작용이 공통적인 부작용, 가슴이 벌렁벌렁한다든지 눈이 빨개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심하면 되게 떨어지게 난다든지 그런 게 부작용이에요.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그런 거 호소했어. 그러니까 담배 이상 공사가 봤을 때 수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부작용자고 호소하는데 수출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거지. 연구해가지고 홍삼 이제 그래서 인삼 수출하지 말고 홍삼 수출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약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당신은 연구하셔. 홍삼 이렇게 누구에게 좋다는지 논문을 탁 뽑아가지고 해석 안 되는 논문을 버리고 그래서 해석 안 되는 논문을 잡게. 해당 홍삼이 누구에 도 이롭지 않다고 나온 연구 결과가 있었겠죠. 그건 다 버리고 이제 공부만 해가지고 홍삼은 대대적으로 더 비싸겠다. 물은 다 빠지는 거야. 찌는 순간 인삼이 빠지면 다 빠진 거야. 빨개지긴 했지만.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시더니 그 다음 시간에 안 하셨어요. 정관장 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산후에 뭘 많이 먹죠? 미역 많이 먹잖아요. 미역도 똑같아요. 수양치즈랑 데려와요. 수양치즈랑 데려와요. 미역. 근데 왜 우리가 한국인이 미역을 먹게 됐을까요? 왜 먹게 됐어요? 미역을 왜 먹게 됐을까요? 네? 동물들 새끼 낳고 나면 동물들 잘 보세요. 동물들 새끼 낳고 보신 분은 동물들 새끼 낳으면 어떻게 돼? 어미가 어떻게 돼? 새끼. 태반을 다 먹죠? 핥아 주는 게 아니라 핥아 먹어요. 자신의 태반을 동물들은 어미가 다 먹어. 네? 이렇게 핥아 주면서 새끼를 싸고 있는 태반을 잠깐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옛날에는 먹었던 거야. 태반을. 자기 태반을 자기 먹었던 거야.
근데 이제 유교 사회가 되니까 태반을 못 먹게 된 거예요. 태반을 못 먹으니까 태반 비슷한 거, 미끌미끌한 거, 찾다 보니까 미역 같은 거, 미역을 먹게 된 거예요. 달리 먹은 게 아니라. 근데 먹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혈액시이 많아. 그래서 그 애기 갖고 산후풍 걸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산후풍. 없으신 거 봐. 산후에 태반 체질이 미역 먹으면 무조건 산후풍 걸려요. 산후풍이 걸려요. 괜히 걸리는 게 아니라 미역 때문에. 산후풍 증상이 뭐예요? 산후풍. 산후풍이야, 풍. 풍, 뭐야, 풍. 바람이 들어오는 거잖아, 바람이. 관절에 바람이 막 들어와. 바람이 막 들어오면 되게 시리고, 차고, 관절 마디가 뻐근하고, 쑤시고. 그런 병이잖아요. 붓고. 네. 미역고. 모르죠?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모르잖아요. 얘기는 다 나셨고 벌써. 이제 보너스로 얘기를 이제 집에 애견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개가 당뇨병 걸린다는 말씀 아세요? 모르시는 얘기 하나.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이게 다 이랬고, 이제 오늘 숙제예요, 숙제. 지난 시간에 8체질 앞이라고 체질과 직업이요. 찾아보세요, 어디냐. 체질과 직업. 없어요? 네, 체질과 직업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읽어보시는 거예요. 네. 체질과 직업. 아니죠? 없어요. 진짜. 돼지고기 여기서 두드려주냐. 근데 어떤 데는 괜찮아. 급하신 편인데 차분하세요? 내려오십시오. 낙지 같은 거 보세요. 낙지. 낙지 먹을 시간이 없어요.